옛날 옛적 간날 가적은 어린이 도서연구회 안산지회 회원들이 책을 읽어드리며 이야기 문화 되살리기 운동에 힘을 보태봅니다. 남녀노소 우순도순 잠자리 얘기 들기 전 이야기로 신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옛날 옛적 간날 가적 황서원이 유미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드디어 새해 첫날이네요. 네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2023년이 다 지나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못했더라고요. 네. 마지막 방송이었죠, 지난 주가요. 네네, 그러네요. 네. 크리스마스. 네. 어떻게 2023년 아쉬운 점 없으셨나요? 많이 아쉬웠죠. 자, 일단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써니쌤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듣고 계시는 분들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저는 네. 꾸준히 하는 거 네. 매일 맨발 걷기를 시도했었어요. 하다가 여름 방학 때 잠깐 또 멈칫하고 네. 또 다시 새로 시작했어요. 네. 1일부터 다시 카운트. 그래서 또 100 며칠, 110일, 110 며칠 하다가 또 멈췄나요? 네. 근데 지난번에 상도 받으시지 않았어요? 맨발 학교에서 상 받지 않으셨어요? 네, 100일 걷기 하고 상 받았어요. 그러니까요. 그건 아쉬운 점이 아니라 성공한 사례 아닌가요? 아니요. 저는 네. 그 12월 31일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네. 걷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꿈만사라는 커뮤니티에서 그걸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네. 저 개인적으로 맨발 학교에서는 100일을 채웠는데 꿈만사에서는 뒤늦게 시작해가지고 거기 네네. 맨발 걷기는 거기에서는 12월 31일까지 채웠어야 되는 거였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중간에 저희 단원 FM 송년 모임이 있던 날 깨졌습니다. 저런 안타깝네요. 정말 아쉽겠어요. 네. 지금 새로운 마음으로 네. 새해를 시작하면서 네. 마무리도 잘 하고 또 새해 계획들을 많이 세우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24년도에는 뭘 할지. 네. 저도 작년 23년을 돌아보면서 아쉬운 점도 많았었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적어놨던 계획 이런 것들 중에서 저는 이제 아쉬운 점보다 제가 잘 실천해서 저를 칭찬하고 하는 그런 거를 소개해 드리면 저는 설거지를 미루지 않고 하자. 이게 새해 목표였더라고요. 네. 네. 맨날 이렇게 수북이 쌓아놨다가 하루에 한 번 정도 몰아서 하는 이런 습관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습관을 완전히 100% 그때 설거지를 했다고는 못하겠지만 한 7, 80%는 그때 생기는 대로 설거지를 했던 이런 제 자신에게 좀 칭찬해주고 싶은 이런. 저거 24년도에 제가 그거 설거지 목표 해야 되겠네요. 네. 제가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설거지가 틀을 넘어가고 막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후딱 씻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는 식구가 5식구잖아요. 5식구다 보니까 설거지 그냥 저녁 한 끼, 밥 한 끼만 먹어도 설거지가 그냥 엄청나게 쌓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하루 종일 모아놨다 생각해 보세요. 엄청 심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그때 설거지를 하자 이런 그 계획을 세웠었고요. 이 계획은 내년도에도 벌써 올해인가요? 네네. 올해도 계속 실천할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네. 루틴 중요하죠. 네. 그리고 더불어서 저는 올해에는 특별히 저를 위한 어떤 그런 계획을 세워봤는데요. 여행을 좀 많이 해보려고 해요. 네. 작년에 저희 큰딸이 수능을 마무리했잖아요. 네. 네, 올해는 이제 고3 학생이 없고요.
내년이면 다시 또 고3이 생기거든요. 우리 둘째 아들이 고3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이 그래서 내년은 고3이 없기 때문에 내년은 나를 위해서 여행을 좀 많이 해볼까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그러려면 또 돈도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돈벼락도 좀 맞았으면 좋겠다. 에이, 가진 사람들이 더 해. 네, 돈은 참 어떻게 해야 생기는지. 네.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새해 계획 이렇게 저처럼 쓰잘데기 없는 그런 계획이라도 한번 다짐해 보시는 그런 새해 첫날 되시길 바랍니다. 네. 네. 새로운 계획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네. 23년도에 못했던 거 그렇죠. 24년도에 이룰 이어서, 수 있기를 네. 이어서 가면 되니까. 네. 네. 그러면 동요 들으시고 첫 이야기 시작할까요? 네. 초록빛 새싹들이 피어오르는 봄은 정말 좋아. 뜨거운 태양 아래 시원한 바다, 여름이 좋아. 높고 푸른 하늘과 붉게 물드는 가을은 아름다워. 온 세상을 하얗게 반짝이는 겨울이 좋아. 매일매일 만나는 똑같은 하루이지만 우리들의 풍경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지요. 하루 지나가고 내일, 여름 지나가고 가을, 한 해 지나가고 새해가 다가오는 것, 그게 바로 선물인 거야. 오늘이 바로 선물인 거야. 매일매일 만나는 똑같은 하루이지만 우리들의 풍경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지요. 하루 지나가고 내일, 여름 지나가고 가을, 한 해 지나가고 새해가 다가오는 것, 그게 바로 선물인 거야. 오늘이 바로 선물인 거야. 지금이 바로 선물인 거야. 선물 들으셨습니다. 오늘이 지금이 선물입니다. 책 제목은 오늘 하얀새입니다. 옛날 어느 곳에 가난뱅이처럼 꾸미고 이 집 저 집 구걸을 다니면서 아름다운 처녀들을 잡아가던 마법사가 있었습니다. 잡혀간 처녀들은 그 후 2번 다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마법사가 처녀들을 어디로 데려갔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아름다운 딸이 셋 있는 집 앞에 마법사가 나타났습니다. 마법사는 힘없고 불쌍한 거지처럼 보였고
등에는 소쿠리를 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주는 것을 그 안에다 담으려는 듯이 말이죠. 음식을 구걸하자 맏딸이 나와서 빵 한 조각을 주었습니다. 마법사는 그녀를 슬쩍 건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소쿠리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마법사는 허둥지둥 물러나서 처녀를 어두운 숲 한복판에 있는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집안은 매우 화려했습니다. 마법사는 처녀가 원하는 것을 다 주었습니다. 예쁜 것 같으니 여긴 네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있으니 마음에 들 것이라고 난 믿는다. 며칠이 지나자 마법사가 말했습니다. 내가 어디를 다녀와야 하니 당분간 너 혼자 있어야겠다. 여기 집안 열쇠가 있다. 어디를 가도 좋고 무엇이든 다 봐도 좋은데 이 작은 열쇠로 열리는 방만 들어가지 마라.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음으로 벌을 내리겠다. 그러고는 달걀 한 알도 주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 달걀을 잘 간수하고 있거라. 어딜 가든지 이 달걀을 가지고 다녀야 한다. 달걀을 잃어버리는 날에는 큰일 나는 줄 알아라. 처녀는 열쇠와 달걀을 받아들고서 염려 놓으시라고 큰소리 쳤습니다. 마법사가 떠나자 처녀는 집안을 구석구석 살피고 다녔습니다. 방이란 방은 모두 번쩍거리는 금은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화려한 구경거리였습니다. 처녀는 드디어 금지된 방 앞에 도착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지만 도저히 호기심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열쇠도 여느 열쇠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처녀는 열쇠를 밀어놓고 슬쩍 돌렸습니다. 방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방 한복판에 커다란 대야가 놓여 있고 그 안에는 토막토막 썰린 시체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대야 옆으로 시퍼런 도끼날이 달린 나무 토막도 보였습니다. 기겁을 한 처녀는 들고 있던 달걀을 그만 떨어뜨렸습니다. 그 바람에 달걀이 대야 안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처녀는 달걀을 꺼내서 피를 닦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닦아도 피는 다시 나타났습니다. 씻고 또 씻어서 문질렀지만 얼룩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마법사가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마법사는 대뜸 열쇠와 달걀을 내놓으라고 말했습니다. 처녀는 벌벌 떨면서 그것들을 내밀었습니다. 마법사는 달걀에 묻은 핏자국을 보고 처녀가 금지된 방에 들어갔다는 것을 당장 알아차렸습니다. 내 뜻을 거스르고 그 방에 들어갔으니 가고 싶진 않겠지만 그 방에 들어가야겠다. 네 목숨은 이제 끝이야. 마법사는 처녀를 바닥에 맺히더니 머리채를 잡아 끌고 도끼로 머리를 자르고 온몸을 난도질했습니다. 처녀의 피가 바닥에 흥건히 고였습니다. 처녀의 시체도 다른 시체들처럼 대야로 던져지고 마법사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둘째 딸을 데려와야겠군. 다시 불쌍한 거지로 변장을 하고 그 집으로 갔습니다. 빵 한 조각을 건네주는 둘째 딸을 마법사는 이번에도 슬쩍 건드렸습니다. 그러고는 소쿠리에 담아왔습니다. 둘째 딸도 언니와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호기심을 누르지 못한 것입니다. 금지된 방의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본 것이 탄로나는 바람에 마법사의 손에 죽고 말았습니다. 마법사는 막내딸을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막내딸은 재치 있고 영리했습니다. 마법사가 열쇠와 달걀을 주고 떠나자 달걀을 안전한 곳에 치워놓았습니다. 그런 다음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다가 금지된 방까지 왔습니다. 막내딸도 두 언니처럼 그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랑하는 두 언니가 잔인하게 난도질당한 채 대야 안에 누워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막내딸은 침착했습니다. 머리, 몸통, 발, 다리 등등 잘려진 토막들을 끌어모아 원래 순서대로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제 위치에 모두 놓이자 토막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척척 달라붙었습니다. 두 언니는 눈을 떴습니다.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세 자매는 뛸 듯이 기뻐하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마법사는 당장 열쇠와 달걀을 내놓으라고 야단이었습니다. 그러나 핏자국이 조금도 안 나타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시험에 통과했으니 너를 내 신부로 삼겠다. 그러나 마법사는 예전처럼 처녀를 함부로 다루지 못했습니다. 막내딸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먼저 소쿠리에 금을 가득 담아 우리 부모님께 가져다 드리세요. 그런데 그 금을 당신이 직접 지고 가야 해요. 그동안 나는 홀레치를 준비를 하겠어요. 막내딸이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막내딸은 작은 방에 숨겨둔 두 언니에게 갔습니다. 이제 언니들은 살았어요. 저 악당놈이 직접 언니들을 업고 갈 거예요. 집에 닿는 대로 사람들을 이리로 보내주세요. 막내딸은 언니들을 소쿠리에 밀어넣고 금으로 감쪽같이 숨겼습니다. 그리고 마법사를 불렀습니다. 이제 소쿠리를 나르세요. 절대로 중간에 멈추거나 쉬어서는 안 돼요. 내가 창문으로 다 내다볼 거예요. 마법사는 소쿠리를 짊어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소쿠리가 너무 무거워서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참다가 앉아서 숨을 돌리려는데 소쿠리 안에서 두 딸 중 하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기서 쉬면 누가 모를 줄 알고? 창문으로 다 보인다니까. 빨리 가요. 발길을 멈출 때마다 그 목소리가 들려오는 바람에 다시 걸음을 떼야 했습니다. 그렇게 기진맥진 헉헉거리다가 마법사는 마침내 두 딸과 금이 든 소쿠리를 지고 자매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마법사의 집에 남은 막내딸은 잔치 준비를 하고 마법사의 친구들에게 초청장을 띄웠습니다. 그런 다음 이빨이 희죽 드러난 해골을 보석과 고추로 치장해서 다락방의 창문으로 가져다 얼굴이 밖을 향하도록 놓았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막내딸은 꿀통에다 몸을 푹 담근 다음 요를 뜯어 그 위로 몸을 뒹굴렸습니다. 그러자 온몸에 털이 달라붙어 이상한 새처럼 보였습니다. 감쪽 같은 변장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집을 나서는데 도중에 혼례식에 참석하러 온 손님들과 만났습니다. 손님들이 물었습니다. 하얀 새야, 너는 어디서 오느냐? 어디긴 어디야. 하얀 집에서 오지. 어린 신부는 지금 무엇을 한다더냐? 집안을 구석구석 깨끗이 닦고 나서 지금은 다락 창문에서 밖을 내다보고 있지. 그러다가 막내딸은 집으로 어슬렁어슬렁 돌아오고 있던 마법사를 만났습니다. 마법사도 물었습니다. 하얀 새야, 너는 어디서 오느냐? 어디긴 어디야. 하얀 집에서 오지. 어린 신부는 지금 무엇을 한다더냐? 집안을 구석구석 깨끗이 닦고 나서 지금은 다락 창문에서 밖을 내다보고 있지. 마법사가 위를 올려다보니 장식된 해골이 있었습니다. 마법사는 자기 신부려니 생각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다정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마법사와 손님들이 모두 집 안에 들어갔을 때
신부의 오빠와 친척들도 도착했습니다. 신부를 구하러 온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도 빠져나오지 못하게 집에 달린 문이란 문은 모두 잠근 다음 불을 질렀습니다. 마법사와 친구들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끝. 누군가 되고 싶고 무언가 하고 싶고 어딘가 가고 싶다면 그건 꿈이 있다는 것. 잘 때만 꿈을 꾸는 게 아니죠. 놀면서 꾸는 꿈도 꿈이에요. 지금 당장 하고 싶은 일들 모두 꿈이 될 수 다 있어요. 우리 모두 꿈을 찾을 수 있어요. 우리 모두 꿈을 이룰 수 있어요. 누구나 꿈을 꾸죠. 크다 작다 할 수 없어요. 모든 꿈은 소중하죠. 모든 꿈을 응원해요. 누구나 꿈을 꾸죠. 크다 작다 할 수 없어요. 모든 꿈은 소중하죠. 모든 꿈을 응원해요. 들으신 곡은 모두의 꿈이었습니다. 아우, 새해 첫날 참 잘 어울리는 노래였던 것 같아요. 네, 검색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네. 네, 읽어주신 읽어주신 그 이야기의 제목이 하얀 새였죠. 네네. 네, 뭐 마법사도 등장하고 하는데 처음에는 뭐 잘 나가는 것 같더니 마법사가 나중에 다 죽네요. 네네네. 네, 마법사와 마법사의 친구들 다 다 마법사가 결국은 악당인가요? 그러니까요. 그 왜 아까 소쿠리 등에 지고 간 소쿠리에 담아왔잖아요. 처녀를. 네네네네. 망태 할아버지가 생각났어요. 아, 그러네요. 네. 뭐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뭘까요? 배워야 된다. 뭐 침착해야 된다? 용기 있어야 된다? 뭐, 그 막내 딸이 네네네. 그 시체가 가득한 방을 맞닥뜨렸을 때, 네. 그러기 전부터 계란은 따로 보관을 했죠. 달걀은 따로 보관을 해둔 상태에서 방을 구경을 했고, 네, 그 시체가 가득한 방을 발견했을 때, 두 언니의 시체를 발견했을 때, 이렇게 침착했죠. 가장 지혜로웠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네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맞추어서 차분히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게 난 좀 덜렁거리는데 어떡하지? 침착하지 못한 건 지혜롭지 못한 건가? 막 이러면서. 네. 뭐 삶의 지혜는 뭐 배워지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새해 첫날부터 우리 올해를 극복할 수 있는 아주 지혜로움을 배워나가면 되지 않을까요? 네. 보면 안 되는 방. 보면 안 되는 방은 사실상 보니까 네. 안 봐도 되는 방이었을까요? 아니면 봐야지만 했던 방일까요? 글쎄요. 그 호기심을 누르느냐, 호기심을 가지고 어떤 새로운 세상을 개척해 나가느냐, 이거의 문제가 아니었을까요? 네. 그거를 꼭 시험 삼아서 마법사가 그렇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호기심을 억누르면 새로운 모험이나 이런 거는 없을 테고,
그 호기심을 넘어서 이렇게 모험을 한다면 지혜를 얻게 될 것이고 그런 게 아닐까요? 꿈보다 해몽? 선희쌤, 네. 오늘은 제가 옛날 이야기로 5번째 이야기를 준비했거든요. 네, 오늘 이야기 하기 전에 선생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뭘까요? 저요.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뱀 같은 이런 혐오 동물들, 그쵸. 파충류들, 파충류. 벌레들. 곤충. 어제 잠깐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해리포터를 보는데 해리포터 3편인가? 거기에 교과서로 호그와트의 새 학기 교과서로 이제 책을 받았는데 그 책이 거미더라고요. 그래서 거미가 막 움직이면서 이게 막 이렇게 물으려고 이빨을 딱딱딱딱딱딱 하면서 덤벼냈는데 참 뭐 징그럽다는 생각을 하기는 했었는데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선희쌤은 뱀이군요. 뱀과 같은 그런 파충류군요. 저는 근데 뱀보다 더 징그러운 게 지렁이였어요. 그럴 수 있죠. 괜히 그렇게 지렁이가 더 굉장히 저는 더 이렇게 혐오스럽게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났던 것 같아요. 쥐를 무서워하는 사람, 바퀴벌레를 무서워하는 사람, 닭을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네. 그 뾰족한 부리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죠. 아무튼 세상에는 다양한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야기 제가 들려주시기 전에 네네. 로고송 들으시고 시작해 주세요. 그럴까요? 네. 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원 FM. 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선희생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뱀과 같은 파충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저는 지렁이 같은 그런 것들이 좀 더 징그럽고 무서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옛날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할아버지는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무서운지, 그리고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것이 또 도깨비거든요. 근데 도깨비는 또 어떤 거를 가장 무서워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옛날 깊은 산골에 가난한 할아버지 한 분이 살았어요. 할아버지는 혼자 살면서 농사를 짓거나 나무를 해다 팔아서 살았는데, 할아버지의 유일한 즐거움은 혼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었지요. 둥근 보름달이 뜬 어느 날, 할아버지는 그날도 달을 바라보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숲속 저편에서 사람의 기척이 들리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아랫마을 털보 영감이 놀러 오는 줄 알고 기쁜 마음에 마중을 나갔답니다. 다가오는 사람은 털보 영감보다는 키도 크고 몸집이 컸답니다. 누구였을까요? 그 사람은 심심하다면서 할아버지 집으로 들어왔지요. 방 안으로 들어온 사람을 보고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도깨비였거든요. 도깨비는 온몸에 수북하게 털이 나왔고 손에는 커다란 방망이가 들려 있었어요. 벌벌 떠는 할아버지에게 도깨비는 심심하니 이야기나 나누자고 말했어요. 그래서 둘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친구가 되었답니다. 도깨비는 자주 할아버지를 찾아와서 이야기도 나누고 노래도 부르고 할아버지의 일을 돕기도 했어요. 할아버지는 도깨비 덕분에 외롭지 않게 되었지만 걱정이 생겼답니다. 어떤 걱정일까요? 무슨 걱정이냐면
도깨비와 친하게 지내면 모습이 도깨비처럼 변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정말 옹달샘에 세수를 하러 갔다가 옹달샘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니까 진짜로 도깨비처럼 보이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고민이 되었어요. 매일 찾아오는 도깨비를 못 오게 할 수도 없고 계속 오도록 하자니 도깨비를 닮아갈까 걱정이 되고 할아버지는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날 밤 도깨비가 찾아왔을 때 할아버지는 도깨비에게 슬쩍 물어봤답니다. 도깨비님, 도깨비님, 도깨비님은 세상에서 무서울 게 아무것도 없지요. 도깨비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나도 무서운 게 한 가지 있긴 있다오. 할아버지는 옳거니 하고 또 물었어요. 아니, 도깨비님에게도 무서운 게 있다니 대체 그게 뭐요? 도깨비는 짐승의 피라고 말하면서 진저리를 쳤어요. 이번엔 도깨비가 할아버지에게 제일 무서운 게 무엇인지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내가 무서워하는 것은 돈이라오. 돈이 무서워 산속에 혼자 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도깨비는 다른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던데 영감은 별일 다 보겠소 했답니다. 다음 날 할아버지는 마을로 내려가 말피, 소피 등 동물들의 피를 한 항아리 구해와서 집 주변과 집안에 뿌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지자 도깨비가 찾아왔다가 피를 보고 겁을 내며 도망쳤지요. 다음 날에는 도깨비가 찾아왔어요. 할아버지가 싫어한다는 돈자루를 듬뿍 가져다 놓고 사라졌지요. 할아버지에게 복수를 했다고 웃으면서 말이지요. 할아버지는 도깨비가 가져다 준 돈으로 부자가 되어서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우리는 바라던 그런 세상이 있어요. 모두들 여기 모여 함께 노래 불러요.
모두가 바라는 세상 들으셨습니다. 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그런 파충류, 지렁이 뭐 이런 걸 생각했는데 할아버지는 지혜롭게 세상에서 무서운 것은 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네. 저희가 옛 이야기 읽어줄 때 그때 얘기했었죠. 나는 황금이 무섭다고. 아까 제가 새해 소망으로 돈벼락 맞았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 할아버지야말로 돈벼락을 맞았네요. 네. 아, 네. 네. 정녕. 진짜 이런 옛 이야기처럼 돈벼락이 우리 집에도 떨어지기를. 아유, 그것 때문에 복권을 사잖아요. 네네네. 근데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 네. 2천만 원어치 복권을 사도 당첨이 안 된대잖아요. 아 2천만 원어치나 복권을 샀다고요? 누가 그랬대요. 아 그러네요. 선생님은 복권 사본 경험이 있어요? 전 태어나서 지금까지 복권 사본 게 한 번인가 두 번 당첨된 적은 있고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산 건 안 돼봤어요. 아, 네. 저는 최대 10,000원까지 당첨이 된 적이 있습니다. 최대 10,000원이 당첨이 됐지만 그 10,000원을 돈으로 이렇게 받은 건 아니고 그 10,000원어치로 또 이렇게 복권을 이렇게 20장씩 샀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다 꽝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예전에 신랑이 그 복권이 당첨이 돼가지고 8만 얼마가 된 거예요. 우와. 당첨이. 그래서 네. 그 돈으로 가죽 가죽 모자를 사서 음. 한 5, 6년? 6, 7년? 뭐 정도 잘 쓰고 다녔던 기억이 나네요. 아우 그러네요. 네. 진짜 그 8만 원의 복권 당첨금 그것도 사실은 어려운 거잖아요. 네. 예, 근데 사람들은 괜한 횡재를 바라면서 복권을 사는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 그런 복권 같은 행운을 바라기보다는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이렇게 얻을 수 있는 쟁취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허황된 꿈보다는 알찬 그런 계획 세우시고 그 계획을 차근차근 이렇게 실천하셔서 이뤄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도깨비 이야기가 네, 지난주에도 도깨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죠? 그러네요. 우리 옛 이야기에는 도깨비가 참 많이 등장하죠. 네. 그런데 우리나라의 도깨비들은 사람들을 해치는 도깨비라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는 이런 유의 그런 도깨비들이 많다고 하죠. 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도깨비는 일본의 오니라고 하는 뿔 달린 도깨비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다고 맞아요. 하죠. 그때 우리 옛 이야기 많이 읽어드릴 때 네. 그 도깨비 설명해 주셨어요, 선생님께서. 그렇죠. 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렇게 도움이 됐던 도깨비인데도 불구하고 닮아가는 게 무서워서 친구를 끄는 거예요. 그렇죠. 참 그것도 모순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순서는 뭘까요? 노래 하나 들으시고 네, 말놀이 시간 가질게요. 네.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는데 자꾸만 작아지는 것만 같나요. 듣고 싶었던 말들로부터 멀어져 가는 기분이 들었나요.
너에게 위로 들으셨습니다. 오늘 제가 말놀이를 준비하다가 보니까 네. 우리 왜 뭐 오자 온나무 뭐 이렇게 가자 감나무 했던 거 나무 이야기 있었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또 거기에는 사과나무가 안 나오잖아요. 네. 그 책을 보니까 미안 사과나무, 오. 금이 많아 은행나무, 음. 내가 날린 화살나무, 음. 시원하다 뽕나무 이렇게 돼 있는 게 있더라고요. 아, 네. 사과나무 좋네요. 네, 미안.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글을 발견을 한 김에 네. 복습 한번 해볼까? 아, 네. 그리고 제가 예전에 또 그 뽕나무, 대나무, 참나무 그거 했었잖아요. 뽕대참. 떼끼놈 하는 거. 네네. 그거 말이죠. 네. 그 이야기도 다른 버전이 있었어요. 네. 그것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네. 뽕나무가 뽕, 대나무가 떼끼놈, 참나무가 참아라, 쌀이나무가 싸워라, 피나무가 피난다, 사과나무가 사과해라, 차나무가 차나 마시라, 밤나무가 밤샌다, 자장나무가 자장. 우리 모두 같이 자자. 깨죽나무가 깨어라. 느티나무가 늦었다. 고무나무가 골았다. 코 골았다. 소나무가 잠이 솔솔 들었다. 야자나무가 아자아자 파이팅. 네. 제 심정을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말놀이인데요. 네? 심정이 왜요? 그러니까 새해 첫날인데 네네. 이렇게 감정이 좀 쌓여 있었던 사람들이 휙 지나가면서 사과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과를 받아야 되겠다 아니고 해야 되겠다. 뭐 사과도 하면 사과도 받고 그러지 않겠나요? 그렇죠. 네. 주거니 받거니. 네. 그러니까 싸움이라는 게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어떤 그런 걸로 해서 된다기보다는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이러면서 생겨나는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과도 내가 먼저 하면 상대방도 사과하지 않겠어요. 네. 네. 그래서 사과를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잠깐 울컥해 보이셨는데 감정 잘 추스리신 것 같고. 그러면 원래 저희가 읽었던 그 가자 감나무를 네. 한번 읽어볼게요. 그럼 우리 선생님 항상 해주신 것처럼 네. 따라 해주세요. 네. 가자 감나무, 가자 감나무, 오자 온나무, 오자 온나무, 십리 절반 오리나무, 십리 절반 오리나무, 19담 스무나무, 19담 스무나무, 방귀 뽕뽕뽕나무, 방귀 뽕뽕뽕나무, 낮에 봐도 밤나무, 낮에 봐도 밤나무, 5 동강 오동나무, 5 동강 오동나무, 덜덜 떠는 사시나무, 덜덜 떠는 사시나무, 바람 솔솔 소나무, 바람 솔솔 소나무, 따끔따끔 가시나무, 따끔따끔 가시나무, 너하고 나하고 살구나무, 너하고 나하고 살구나무, 거짓말 못해 참나무, 거짓말 못해 참나무, 입 맞춘다 쪽나무, 입 맞춘다 쪽나무, 마당 쓸어 쌀이나무, 마당 쓸어 쌀이나무, 자빠졌다 잣나무, 자빠졌다 잣나무, 앵돌아진 앵두나무. 앵돌아진 앵두나무. 이 나무 시리즈도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사람에 따라 적어 놓으신 분에 따라 조금씩 다르네요. 네, 그러네요. 네. 어때요? 다시 복습해 보니까 또
새록새록하죠. 네. 벌써 또 이거 들려줘 본 지가 또 한참 됐죠. 네, 한 2달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자, 말놀이로 또 기분이 업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네요. 네. 음. 시간이 여유가 있나요? 네, 여유 있습니다, 오늘은. 아, 그렇구나. 네. 네. 우리 그럼 노래 한 곡 더 듣고 계속 말놀이 이어갈까요? 아, 네.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고포고음 탱기도 내가 드리고 새로 나온 신발도 내가 신어요. 우리 언니 저고리 노랑 저고리 우리 동생 저고리 색동 저고리 아버지와 어머니 오사시고 우리들의 절받기 좋아하셔요. 들으신 곡은 설날이었습니다. 아우, 이 노래 왜 안 나오나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 노래를 어. 첫 번째 곡으로 하려고 제일 먼저 찾아놨다가 뒤로 밀려가지고 안 보였어. 아, 그러셨구나. 나는 혹시 오늘은 신정이니까 네. 오늘 아니고 정말 우리들의 그 설날인 구정에 들려주시려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아쉬울 뻔했죠? 네. 안 들었으면. 네. 네. 어떻게 저기 다음 말놀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니면 기존에 했던 말놀이들 다시 한번 복습하나요? 복습하는 것도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은 네. 그 사과나무 때문에 네. 기존에 했던 거를 한번 들려드렸고 네. 기억을 이렇게 되살려 본 거죠. 되살려 네. 본 거고요. 네. 오늘은 네. 그 뒤에 부엉하고 넣는 네. 그거를 한번 해보려고 보니까 네. 그 앞에 깨롱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왜 가족들끼리 무슨 말놀이를 하면 좀 서먹할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뭐 그래도 그를 자주 하다 보면 대화의 그 물꼬가 터지지 않을까. 네. 그러면서 어. 생활말 말놀이. 그러니까 직접 지어낸 말놀이를 한번 찾아봤어요. 네네네. 그랬더니 여기 그 작성해주신 분이 네. 그러지들 말랑깨롱. 그러지들 말랑깨롱. 나도 나이 들어서 이러는 거 싫단깨롱. 나도 나이 들어서 이러는 거 싫단깨롱. 노안이 왔단깨롱. 노안이 왔단깨롱. 글자가 안 보인단깨롱. 글자가 안 보인단깨롱. 연습해야 된단깨롱. 연습해야 된단깨롱. 그만하고 밥이나 주세요. 그만하고 밥이나 주세요. 차려 먹으란깨롱. 차려 먹으란깨롱. 엄마 바쁘단깨롱. 엄마 바쁘단깨롱. 재미없단깨롱. 재미없단깨롱. 웃기단깨롱. 웃기단깨롱. 바보 같단깨롱. 바보 같단깨롱. 배고프단깨롱. 배고프단깨롱. 이렇게 아, 진짜 실제 어. 가족이랑 주고받은 말을 네. 적어주신 거예요. 아, 그러네요. 이것도 말놀이가 되네요, 정말. 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그 회원분이셨던 지금도 회원분이시긴 하지만 네. 은양쌤이 네네네. 생각나요.
은양생께서 이렇게 말놀이를 하면서 남편분하고 네. 그 차 안에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엄청 재밌었다는 그런 이야기 들려주셨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네. 네, 그것이 생각나네요. 네. 내용은요? 내용은 그 비아 오너라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요. 네. 그걸 계속 반복하면서 남편분하고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굉장히 웃었다는. 그리고 진짜로 비 오는 날 차를 타고 가면서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셨던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그 말놀이를 통해서 가정의 행복도 되찾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 아까 제가 부엉 붙이는 거 네네네. 있다고 했잖아요. 네, 후렴은 저도 지금도 생각나요. 네. 뭐 했다 부엉 뭐 이런 거 아닌가요? 떡해 먹자 부엉. 그렇죠, 그렇죠. 네. 양식 없다 부엉. 맞아요. 꿔다 하지 부엉. 네네네네. 언제 갚나 부엉. 가을에 갚지 부엉. 이거예요. 네네네. 네. 네. 맘대로 부엉. 음. 말이냐 노래냐 부엉. 나도 모른다 부엉. 음. 모르면 되냐 부엉. 음. 몰라도 된다 부엉. 그러면 안 되지 부엉. 그래도 된다 부엉. 말이냐 방구냐 부엉. 방구다 부엉. 그러네요. 말이 되네요. 말이 돼. 네. 그럼 우리 맨 처음에 했던 부엉 그거 좀 잠깐 따라 해볼까요? 네. 네. 그러면 선생님께서 선창하시고 제가 한번 따라하는 걸로 바꿔볼게요. 아, 네. 그런데 저도 노안이다 부엉. 자, 어디 한번 해봅시다. 떡해 먹자 부엉. 떡해 먹자 부엉. 양식 없다 부엉. 양식 없다 부엉. 꿔다 하지 부엉. 꿔다 하지 부엉. 언제 갚나 부엉. 언제 갚나 부엉. 꿔다짜리 꿔자가 뭐다로 보였어요. 진짜 노안이네요. 네. 한 줄 더 남았는데? 가을에 갚지 부엉. 가을에 갚지 부엉. 저는 이게 사실 그 들을 때는 부엉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엉이가 우는 그 울음소리를 저기 하나 했더니 여기 보니까 부엉이네요. 네. 그러네. 가을에 갚지 부엉. 네. 재밌었습니다. 네.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이게 재미가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같이 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반복하다 보면 그 말 솜씨가 늘어요. 말 솜씨가 늘고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말을 줄줄이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요령들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면서 가면 갈수록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면서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렇죠. 네. 이야기가 기억이 잘 안 나서 하고 싶어도 기억이 잘 안 나서 못하기도 하고 다 창의적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제가 더 재밌게 한번 분발해 보겠습니다. 네. 어딘가에서 음원을 저희 지회에 말놀이 분과 쪽에 음원이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카페에. 공부를 좀 하고 오겠습니다. 조금 더 재밌게 할 수 있도록 네. 청취자분들도 이거 따라 해봤어요 라는 댓글이 달릴 때까지 맞아요. 여러분들의 응원과 댓글, 좋아요, 구독 뭐 이런 거는 저희들에게 힘이 됩니다. 네. 벌써 이제 헤어질 시간이 다 돼가네요. 마지막 노래 뭐 그 동요 한 곡 더 듣고 저희는 물러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위해 지금 할 일은 무엇일까요? 작은 지혜들 모아 마음 나눠봐요. 행복한 내일을 만들기 위해 함께 할 일은 무엇일까요?
꿈들이 피어나요 들으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